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갈등이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마다 댓글도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요. 지금 이 사태의 핵심은 축구 팬덤이 사분오열됐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태의 본질은 이강인 선수의 엘리트주의 사고방식과 감독의 리더십 부재가 국가대표팀의 팀워크를 파괴한 사건입니다.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다투게 된 이유의 그 본질은 누가 결정할 것인가? 의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차이였을 것입니다. 게임에서도 다양한 의사결정에 봉착하게 됩니다. 프리킥은 누가 찰 것이며 낮게 크로스할지, 높게 크로스해서 헤더를 노릴지, 바로 골문을 노릴지 등등부터 왼발로 찰지, 오른발로 찰지 같은 결정들이죠. 게임 밖에서도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쉬는 시간은 어떻게 활용할지, 팀워크를 위해 식사 시간을 함께 할지, 아니면 각자의 시간을 보내면서 탁구를 할지 같은 결정들처럼 말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최근에 폼이 올라오고 PSG 입단부터 계속 잘한다 칭찬을 받고 있는 터라 내가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서 경쟁에서 생존하며 성장한 삶과 최근 PSG에 입단 후 슈퍼스타 음바페가 구단을 쥐고 흔드는 모습을 보며 아마도 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자기가 잘 안다고 해서 팀의 활동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용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하고 대화를 통해 팀워크를 다질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시간을 보내면서 탁구를 친다든지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지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손흥민은 다 같이 식사하며 팀워크를 다지는 것을 결정한 것이죠. 축구 국가대표는 단체입니다. 개인이 잘하는 것보다는 팀이 잘하는 것이 중요한 스포츠라서 개인 종목과는 다르죠. 그래서 팀이 더 잘하기 위해 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손흥민 선수는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조직이 나은 길로 나가기 위해 하는 의사결정은 의사결정권자가 합니다. 대부분 대표이사, 임원, 조직장, 팀장 같은 직책자들이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그 이유는 누구의 결정이 옳은지 현 상황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결정도 하는 것입니다. 조직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조직의 기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던 것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개인전이 아니므로 팀이 나아지는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팀으로 소집됐다면 그 시간은 개인의 사생활이 아닌 공적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자고 쉬고 훈련하고 경기하는 모든 시간이 결과 즉 승리를 위한 의사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도 이번 사태의 원인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경기와 훈련 그리고 공식적인 미팅이 종료되면 퇴근을 했기 때문에 자유시간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으로 소집된 이후는 모든 시간이 대표팀으로서의 활동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판단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물론 대표팀에 소집되더라도 하루 일과의 시작 시간이 있으면 끝나는 시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 후 컨디션 조절과 정신적인 무장을 하는 것도 대표팀의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영역보다는 팀의 목표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이 보는 시각일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아마 아직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트주의 사고방식으로 능력만 있으면 뭐든 해도 된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현재 잘하고 있으니까 주장이고 뭐고 필요 없고 내가 결정한다가 현재 이강인 선수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거창하게 비교하자면 이는 마치 빌 게이츠와 조지 소로스가 세계를 대표해 인류의 운명을 자기들 뜻대로 의사결정을 하려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바라보며 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세계 엘리트들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아젠다를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이들은 인류를 대신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려 하고 있죠. 그들은 80억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5억 명이 적당하다고 하고 그렇게 만들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지난 수년간 의도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자산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각종 전쟁과 미중결별을 이용해 고물가를 유도해 고금리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거품을 붕괴시켜 자유시민들을 파산시키고 가난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내가 엘리트이기 때문에 조직의 중요한 결정도 민주적인 합리적 의사결정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중요한 일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주장과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보편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닐까요? 주장이 잘못했다면
추후 책임을 물어 주장직을 내려놓게 하고 자신이 인정을 받아 주장이 되면 그 후부터 자신이 책임을 지고 조직을 이끌어가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조직의 리더도 아니면서 리더 행세를 하려면 조직이 망가지고 맙니다.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은 이강인과 더는 함께 뛸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이 주장 손흥민과 마찰을 빚는 등 내분을 일으킨 데 따른 결단이라는 것이죠. 16일 YTN에 따르면 축구 대표팀 일부 고참급 선수는 다음 달 A매치를 앞두고 이강인의 소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에 대한 선수들의 불만은 아시안컵 기간 계속 쌓여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이강인이 지난 6일 요르단전을 앞두고 주장 손흥민과 충돌하면서 선수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다만 선수들이 대표팀에 대한 보이콧을 공식화한 것은 아니고 아직 생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이콧을 생각하고 있는 선수 몇몇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축구계에서는 손흥민을 포함해 황희찬과 김민재 등이 당시 이강인의 행동에 큰 불만을 드러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강인이 과거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몇몇 선수와 불화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 스포츠 기자는 최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이강인이 워낙 어려서부터 스페인에서 지냈으니까 다른 성격이긴 하다며 이건 명확하다. 이강인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U20 월드컵에서도 선수들과 트러블이 있었다. 욕하고 싸운 선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 모수비수가 이강인을 잘 잡아주기도 했고 감독도 이강인이 잘할 수 있게 팀 분위기를 해치지 않게 잘 이끌고 가줬다. 그게 리더고 감독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대표팀 감독 클린스만입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도 그 점을 짚었습니다. 감독에게 절대적인 리더십이 없다고 본다. 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조직의 분위기를 잡고 원칙을 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조직장의 역할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에서는 바로 감독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도 없지만 리더십도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입증이 됐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에게 다음에 두 가지 사실만 제대로 알려줬더라도 이번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는 대표팀 소집 이후의 모든 시간은 개인 시간이 아닌 팀 활동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의사결정은 팀의 성과를 책임지는 감독 코치진 주장이 그 권한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 말입니다. 이번 사태는 책임과 권한, 조직 목표와 조직원들의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감독이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이번 불화설에 대해 이천수 선수도 제일 아쉬운 건 감독이다라며 클린스만의 리더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29억 원이라는 큰 돈을 주고 감독을 선임한 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총사령관이기 때문이다라며 선수들의 규율, 선수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도 감독의 역할인데 자기만 좋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선수들이 싸우는지도 모른다. 감독에게 절대적인 리더십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천수는 감독이면 그러지 말라고 선수들을 다그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맨날 웃고 있고 선수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면 왜 대표팀 감독을 하고 있냐고 말했고 이어 선후배를 떠나 기분을 표현하면서 불화설이 날 수도 있다. 그럴 때 감독의 역할이 뭐냐? 그걸 잡아주고 화합시키고 평화를 만들고 안 되면 너네 정신 안 차릴 거야 라고 히딩크 감독처럼 욕도 하며 하나로 만드는 게 감독의 역할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 사태가 가져온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준석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당하면서 공동대표로 등장했으나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대중들의 관심 정도를 나타내는 포털 검색량 지표에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합당 전에는 각각 3%를 받았는데 오히려 합당 후 조사에서 5% 미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충돌로 정치권 이슈가 전반적으로 묻혔다는 평가인데 특히 국민이 알 필요가 없는 정치 이슈가 덮인 부분은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 손흥민 선수의 충돌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그들이 짊어진 무게가 너무 큽니다. 개인적인 일을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주장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대표를 맡아 국가의 얼굴로 나서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번 사태를 통해 국가대표팀 선수들도 경험을 했으니 더욱 성숙해지고 책임과 권한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